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지방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참여예산 제도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와 양주시의 참여예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었으며, 그리고 사업 제안은 어떻게 해서 시민은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되는지, 참여예산 사업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아까 뭐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양주시하고 경기도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사례로 영감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사실 없다고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 양주시의 것으로 혹은 우리 경기도의 것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관심, 사실 이런 것이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양주시답게, 경기도답게 바꾸는 원인, 동력이기도 해요. 자, 그럼 몇 군데 우리 한번 사례 볼게요. 논산시를 한번 볼게요. 논산시 정말 이런 변화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은 어떤 걸 많이 했냐면 단순 주민 수건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논산시 같은 경우도 여기가 농촌도 많이 있잖아요. 용배수로, 또 마을 안길 포장 사업,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많이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참여예산의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민들의 그 참여를 통해서 우리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맨날 이렇게 토건 사업, 토목 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은 돈이 엄청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꾸자. 그래서 논산시는 63% 정도 됐던 이러한 용수로 배수로 사업 이런 것들을 줄이고 대신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로 늘렸던 이런 게 있었어요. 완주군도 한번 볼까요? 완주군도 과거 몇 년 전에는 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농로 배수로 다들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 거를 거기에 거의 99%가 예산이 편성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참여예산 위원님들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주민 아이디어 사업, 청년 정책, 아동 친화 사업,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많이 해보자. 그래서 확 바꿨어요. 그러니까 참여예산 제도가 좀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 한번 볼게요. 이 사업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또 이게 외국의 참여예산 사업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작은 자유도서관이에요. 이게 뉴욕인데 보세요. 사진 보시면은 우리 집에서 쓰지 않는 책들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조그만 도서관을 하나 만든 겁니다. 새 집처럼 생겼죠? 여기에 안 쓰는 책을 갖다 놔요. 그러면은 이웃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이 책 있네? 나 보고 싶은데 빼서 가져갑니다. 그 책 내 건데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책을 보고 딴 책을 꼽아 놓을 수도 있고 이거를 다른 집에다가 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던 게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도입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가볼게요. 요거는 서울의 은평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했던 거예요. 비용이 조금 들긴 한데 우리 각자 집에서 살 때 이런 거 있죠. 저 물건은 내가 평생 한 번 혹은 두 번 쓸 것 같아. 근데 사자니 너무 비싸고 안 사자니 너무 아쉽고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니까 돈이 많이 나가요. 예를 들면 저기 지금 화면에 나갔죠. 무슨 타일 자르는 기계. 자, 왼쪽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여름철에 그 텐트를 칠 때 쓰는 그늘막 같은 거. 한여름에 한 번, 두 번 정도 쓰잖아요. 이런 것들. 혹은 자동으로 그 커트하는 저기 왼쪽에 있죠. 건축 기자재 같은 거. 이런 것들. 이거를 다 모아놓고 빌려 쓰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공유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빌려요? 저도 여기서 많이 빌렸는데요. 예를 들면 게임기도 빌립니다. 게임기요.
뭐 특정한 게임기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걸 사면은 40만 원인데 요거를 2,000원에 빌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빌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살짝 수리할 게 있었는데 마침 햄머 드릴 이게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빌렸죠. 하루 빌렸는데 여기서 8,000원 제가 빌렸어요. 8,000원 빌려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제 일을 끝냈죠. 이럴 수도 있고요. 여기 화면에 하나 있는데 하얀 색깔 가운데 라돈 측정기 이런 것도 여기 0원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게 1,000원에 이제 빌려줍니다. 1,000원에 빌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우리 양주시도 좀 필요한 것들 모아서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곳은요. 그 아래 사진 보실래요? 이 노숙인들 이동 목욕 봉사를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욕 차량이 오래되니까 이게 정말 봉사 활동이었어요. 오래되니까 더 이상 이게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목욕 봉사가 중단되는 거죠.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주민들이 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한번 제안해 볼까?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이동 목욕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아까 주민참여예산 사업 얘기할 때, 그 자산 취득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아까 그 자료에는 있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렸었네요.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또 시청에서도 자산 취득하는 사업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 사업은 자산 취득이 목적이 아니고 이 이동 목욕을 해야 되는 봉사 활동이 주 목적인데 거기에 수단이 이 자산이었던 거, 이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런 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거는 해줘야 돼. 저거 안 하면 누가 저런 봉사를 해? 우리 시청이 할 거야? 아니면은 우리 주민들이 할 거야? 그것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는 봉사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디에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건데 다 똑같죠. 그런데 이게 나옴으로써 많이 퍼지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버스 정류장에서요. 버스가 딱 오면 비 오는 날 우산 탁 쓰고 있다가 버스 오면은 한 2, 3m 걸어가야 돼요. 막 비가 막 와요. 그냥 거기 가서 우산 접고 하면 물 다 튀기고 이렇죠. 이게 다들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딱 오면은 거기까지 지붕을 약간 늘려가지고 비를 덜 맞게 했던 그런 거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또 어떤 곳은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깜깜한 밤 같은 경우에 이게 집에 귀가할 때 무섭기도 하잖아요. 또 지저분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그림자 조명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죠. 오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딱 술 마시고 가는데 저런 거 딱 보이면 그래도 정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곳에는 쓰레기를 막 버리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쓰레기 무단 투기 안 돼요 라고 그림자 조명을 딱 해놓으면은 그래도 조금 줄어들기도 하죠. 그런 게 있고요. 자, 또 이런 것도 이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어린 아이들의 그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옐로우 카펫을 설치한 그런 건데요. 아동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이 횡단보도에서 생기는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또 할 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화면처럼 건강 계단 걷기 이런 거를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는데 이런 거를 하면 그 옆에다가
왼쪽 화면처럼 우리 양주시의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회에서도 혹은 뭐 지역의 지역회의에서도 이런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뭐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걸으면서 아,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했구나 이런 거 알면 사람들이 나도 나중에 저런 거 한번 제안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볼까요? 요거는 서울에 있는 어떤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건데요. 뭘까요? 네, 이 지자체는 버스 차고지가 있어요. 버스 차고지에는 폐차하는 버스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 폐차하는 버스를 폐차하는데 비용 들고 돈 들고 뭐 어려움 많잖아요. 이거를 도서관으로 바꿀 수 없을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끌고 와서 이름도 붕붕도서관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 한 책이 1200권, 1400권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뭐 요게 산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숲속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휴식도 취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 밑에처럼 이제 놀이터 옆에 이제 마을 가까이 들어가서 또 붕붕도서관을 또 만들었죠. 이렇게 했고요. 또 어떤 곳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기 대구 지역인데요. 벚꽃길을 만드는 벚꽃길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어디에도 표시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쁘게 벚꽃길을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런 예쁜 간판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별거 다 할 수 있죠. 이건 어디냐면요. 육교예요. 원래 육교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육교는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했죠. 그렇지 않아요. 이 지자체는 육교를 이렇게 갤러리로 바꿨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제안했을 때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시청에서 그런 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이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살린 거예요. 살려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죠. 기찻길이 육교가 되는, 육교 갤러리가 되는 이런 사업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지역은 어르신들이 새벽 일찍 밤늦게 뭐 폐지를 줍고 하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이 봤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제안을 했죠. 뭐 안전조끼, 안전모, 손수레 부착할 수 있는 이 반사판 같은 것들을 지급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뭐 전체 1000만 원, 240개 다 만드는데 그래서 이거 했더니 이분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줬구나 이런 거요. 또 어떤 지역은요 이렇게 엽서로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그만 우체통을 달아서 한 경우도 있었죠. 물론 이거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하고 같이 상의해서 했던 것이기도 해요.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지자체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요새 장난감 도서관이 여기저기 좀 생기는데 장난감이 필요한 집안이 어디일까요? 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에요. 거기다가 또 만약에 애가 둘이다. 큰 아이도 있고 아주 조그만 아이도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나 갔다 올 테니까 조그만 애 보고 너 기다리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이러다가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다 데리고 장난감 도서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이 다문화 오케스트라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 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통합, 화합 되게 중요하고 그들도 대한민국 아이들인 거예요.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뭘 도와줄까? 했더니 이 아이들은
악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죠.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쭉 하는데 처음에는 화음도 안 맞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어울림 한마당에서 연주를 했을 때 그 분위기는 짐작하시죠? 예, 감동이었던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살만한 세상이구나. 예, 그런 것도 가능했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벚꽃길 경관 조명 설치. 사실 이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기에 적합한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예, 맞아요. 이거는 이 사업은 굳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래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왜 했냐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예산 사업은 제한 사업을 올해 하면 그리고 올해 결정만 하면 내년에 반드시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업은 올해 제안을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돼요. 그러고 나서 내후년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급한데 당장 이걸 꼭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의원님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참여예산 사업에 살짝 끼워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하려고 주민들이 이건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환자를 돌보는 이들을 위한 자가 돌봄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정말 집에서 우리 가족을 돌봄을 하고 케어하는 게 힘들어요. 그거 하다가 오히려 마음의 병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나 지쳤어.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다 같이 모입니다. 정말 사연 하나하나가 맞아. 다 내 얘기야.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같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거구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구나. 이러면서 힐링을 받고 다시 우리 가족을 돌봄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하는 것이긴 합니다. 이 초등학교 앞에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것,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이런 것도 좀 괜찮았어요. 쓰레기를 자꾸 불법 투기하니까 지저분해지고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렇다고 CCTV 설치하면 2천만 원 들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값싸고 말하는 이동형 CCTV인 거예요. 이게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 뭐 몇백만 원 안쪽으로 좀 싼 가격에 했는데요. 요거는 이 배터리가 있어서 한 10일 정도 작동을 해요. 사진 가만히 보시면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리고 전등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쭉 당겨 가지고 위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쓰레기 투기하면 얼만데요? 이런 거. 혹은 이거를 뭐 재미있게 뭐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여기 쓰레기 투기하면 뭐 100만 원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요. 제가 봤는데 쓰레기를 들고 쓱 지나가는데 센서가 작동하고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얘기 막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쓰레기 들고 지나갑니다. 그냥 안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열흘 동안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불법 투기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사례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냥 일부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불편함, 우리 이웃의 불편함을 생각하면은 알 수 있는 또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주 시민들이, 양주시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주변에 알리고 또 좋은 사업을 제안받고 또 이거를 잘 심의해서 양주시에 필요한 그리고 경기도에 필요한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멋진 또 참여예산 제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양주시 참여위원님들 그리고 경기도의 참여예산위원을 챙겨가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